안녕하세요. 파도세무에게 대표세무사 이준유입니다. 1부에서는 중과 제도와 시기, 2부에서는 주택수 계산을 정리해 드렸고요. 이번 3부에서는 많이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제가 실제 실무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들어보시고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계신 다주택자 분들께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다주택 중과는 단순하게 세율이 올라간다 수준이 아니라 판단하는 기준이라든지 주택수라든지 양도 순서, 증여 전략이 막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놓쳐도 결과가 수억 단위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시다가 조금이라도 걸리시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황 그대로 들고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용도 변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은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일단 케이스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잔금일 전에 주택에서 상가로 변경하는 경우를 먼저 볼게요. 이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판단에 있어서는 매매 계약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에 주택이었다면 이후 상가로 용도를 변경해도 비과세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비과세가 깨지는지 오해를 하시는데 계약일 기준이기 때문에 계약 당시의 주택이었다면 이후에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비과세 판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달라요. 중과 판단 기준이 잔금일이기 때문에 잔금 전에 상가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양도일 현재에는 주택이 아니게 돼서 중과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반대로 잔금일 전에 상가에서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좀 위험한데요.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이라면 양도일 기준의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이 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중과 배제주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취득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계산을 해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실무에서 많이 쓰는 부분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방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방이란 수도권, 강력시,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 그리고 수도권 등의 읍면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의 주택이 양도 당시에 기준시가 3억 이하라면 중과 대상 주택수 산정에도 제외가 되고 당연히 중과도 배제됩니다. 다음은 장기 임대주택인데요. 장기 임대주택은 요건에 충족할 경우에 중과가 배제됩니다. 다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중과는 배제되지만 중과 대상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이 됩니다. 가끔씩 임대주택은 중과 제외니까 주택수 산정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아니고요. 중과 배제 여부와 주택수 산정은 완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속주택도 요건을 충족을 하면 중과가 배제되는데 요건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거나 공동으로 상속받았는데 주된 상속인의 상속주택인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는 별도의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주택일 경우이고요. 셋째로는 2주택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에 선순위 상속주택일 것. 그리고 넷째로는 상속 개시일, 즉 돌아가신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것.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 중에 주택 상속인이 아니고 소수 지분자의 상속주택은 중과도 배제되고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도 배제됩니다. 반대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중과가 적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나 둘째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라든지 마지막으로 2주택 이상 상속 시에 후순위 상속주택인 경우에 해당하면 중과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중과 배제 주택 외 1주택인데 이 부분 설명만 하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A주택이 있고요. 기장군에 위치해 있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이고 B주택은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입니다. C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고 우리가 이 C주택을 팔 거예요. 근데 이 A주택은 우리가 지방 저가주택이기 때문에 중과가 배제되는 뿐만 아니라 주택수에서도 빠집니다. 이 B주택 같은 경우는 요건에 충족을 하면 중과가 배제되긴 하나 주택수에서는 빠지지 않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2주택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만 이 A주택과 B주택 전부 다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이 A주택, B주택 및 C주택은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중과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과가 제외가 돼서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적용받을 경우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데 이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과가 배제됩니다. 지금까지 3주택 보유 시 중과 제외되는 주택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2주택 보유 시 중과 제외되는 주택 중에 저가주택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주택 이상 보유주택 중 저가주택과 좀 다른데 다른 점이 뭐냐면 일단 양도 당시 기준 시가가 1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정비구역, 즉 재개발, 재건축 외의 주택은 안 되고요. 그리고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이 됩니다. 중과 자체만 배제가 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 채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면 양도 순서가 중요하겠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첫 번째로 중가가 제외되는 주택을 파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차익이 적은 주택을 파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가 대상 주택을 파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액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미리 세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 세액 기준으로 한번 계획을 짜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아무리 봐도 중과 대상이고 양도가 어렵다고 하면은 자녀 또는 부모님에게 증여 방식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증여 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인데 무작정 증여했다가 당장 증여세란 취득세 그리고 향후 증여받은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까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개별 상황에 맞춰서 먼저 설계하셔야 되고요. 가족 간 거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자세하게 실무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주택 중과는 시기와 주택수, 중과 배제주택, 양도 순서, 그리고 증여하는 전략까지 5가지를 함께 보셔야 되고요. 이 한 가지만 놓쳐도 수억 단위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2026년 5월 9일 이후에 다주택자 구조가 완전 달라집니다. 이제는 단순히 팔까 말까의 개념이 아니라 언제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혹시 지금 매도 예정 주택이 있으시거나 다주택 주택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처음부터 점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상 설명란에 상담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